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요, 정부가 5년 동안 총 16조 규모의 인공지능 예산을 투입한 최종 목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SoC 칩입니다.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엑시노스 칩 고도화 관련해 테스트 파트너로 거론되는 이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중동 리스크 속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꽤나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도 새롭게 떠오르게 되는 신흥 섹터가 있죠. 바로 AI입니다. 신흥이라고 부르기는 분명히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던 이 AI, 그리고 100조 투자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었던 현 정부의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이버의 주가가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네이버의 출신이 이제 100조 AI 시대의 정책을 담당하겠다라는 사유만으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네이버는 과연 어떠한 연관이 있고, 그리고 그 세부적인 또 정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미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삼성전자가 분명하게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유리기판도 그 중에서도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대박주가 떠오르게 될지, 이러한 새로운 섹터 속에서는 새로운 대장주가 떠오르기 마련이죠. 자, 세계 1위인데 주가는 반토막인 이 기업, 오늘 대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영상 중반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공부방 그리고 오늘의 대박주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부 정책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100조짜리 AI 전략 77년생 네이버 출신 연구원이 짠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 임명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삼성 SDS에서 연구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쭉 네이버에서 기업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관련된,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국판 챗GPT를 만들겠다, 결국은 생성형 AI를 보급하겠다 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생성형 AI에 가장 가까운 국내 기업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하이퍼클라우드 X라고 하는 국내 생성형 AI의 선두주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AI 전략의 핵심 기업으로서 네이버가 손꼽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JP모건도 목표 주가를 25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지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하게도 좀 어지러운 시장이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이렇게 시가총액 높은 30조가 넘어가는 기업에서 17%가량의 시가총액만 무려 6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양이거든요. 자, 정말로 시장이 이탈하지 않고 돈이 정말 한 군데를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섹터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우리가 원전을 봤듯이 이제는 AI 쪽을 좀 공략을 해봐야겠다라는 시장의 의도가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뜯어보게 되면, 글로벌 AI 모델 95% 수준 독자 AI 모델 확보를 하겠다. 자, 글로벌 AI 모델의 95% 정도의 완성도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전 국민의 모두의 AI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얘기는 2만 원짜리 바우처를 지급해서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어쨌든 내용은 뜯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던 부분에 골자를 살펴봤을 때는 챗 GPT처럼 하이퍼클라우드 X를 우리나라 한국판 생성형 AI,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공 분야의 AI를 도입을 하겠다. 자, 그리고 10개 과제에 18억 원씩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화 AI 모델 개발 보급에 나서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차피 만들어 봐야 해외 진출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데, 사실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적으로 국내에서 외부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것 자체,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런 생성형 AI뿐만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해외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도입을 하는 것 자체는 결국적으로 보안 부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업도 기업입니다만 대표적으로 SK 최근에 해킹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외부 AI를 절대 활용하지 말아라. 지금 오픈 AI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 오픈 AI를 제외한 다른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 말아라. 왜? 내부의 데이터가 언제든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기업도 기업인데요. 우리나라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보유하는 게 결국적으로 AI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보안 측면에서 외부한테 뚫린다 를 제외한다면 사실 가장 안전한 대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금융 서비스라든지 내지는 보안 문서, 대외비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반드시 좀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 그 프로젝트가 좀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뭐 이런 내용들보다는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결국적으로는 K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적으로는 생성형 AI 뭐 이런 얘기들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냥 챗 GPT 자체가요 단순하게 그냥 물어봐서 대답해주는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지를 않잖아요. 결국적으로는 이걸 활용해서 결국적으로는 뭐다, 온 디바이스를 구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안에 온 디바이스 칩 안에 생성형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온 디바이스를 통해서 뭘 한다? 피지컬 AI를 선점을 한다. 바로 로봇 분야를 선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되고요. 국산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국산 온 디바이스가 가능해지고 국산 NPU, GPU가 만들어지고 요걸 토대로 국산 로봇까지 가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도태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본론은요, 이 내용은 삼성전자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예상했었던 대로고요. 대신에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AMD, 이제 브로드컴 쪽에 HBM3E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한번 3분기부터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30년 후 먹거리를 위한 글로벌 전략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흘이 지나봐야 다음 주부터 좀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어느 정도의 큰 골자는 엑시노스 칩셋의 재도입을 추진 중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엑시노스는요, 이제 삼성전자가 추진했었던이죠. 정확히는 CPU, 그리고 더 나아가서 GPU로도 발전을 했었던 삼성전자의 중앙처리 칩인데 이게 발열 문제 때문에 실패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걸 다시 한번 재도입을 하겠다. 발열 문제? 당연하죠. 유리기판 때문에 요게 다시 한번 재도입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엑시노스 칩이 결국적으로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렸었던 온디바이스 칩의 국산화에도 분명히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하이퍼클라우드 X가 생성형 AI 활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걸 구현하는 골자는 엑시노스 아키텍처가 기반으로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엑시노스 칩은 이제 든든한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바로 AMD 그리고 브로드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AMD 쪽에 HBM3 12단이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HBM의 기술 우려, 기술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걸 AMD가 확인을 시켜줬어요. 가장 큰 우군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AMD와 삼성이 함께 개발을 했었던 칩이 바로 엑시노스였습니다. 협력을 한번 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차후 엑시노스도 AMD와 함께 협력을 할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엑시노스가 결국적으로는 2600 지금 내년 갤럭시 폴더블 폴드폰에 탑재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제 AMD와 함께 HBM3E를 삼성이 공급을 해주고, 자, 그리고 AMD와 함께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칩을 다시 한번 2600 시리즈, 물론 2500도 있는데요. 2500까지는 요 HBM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 HBM3E가 적용되는, HBM4가 적용되는 칩은 바로 엑시노스 2600이 될 것이다. 그래서 AMD와 함께 이제 엑시노스 2600을 다시 한번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브로드컴도 삼성전자의
HBM3E의 승인을 내준 현재 상황인데, 자,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들도 있겠습니다만 ASIC 기반의 NPU를 탑재하는 추세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NPU 말 그대로 신경망 처리 장치거든요. 자, 그런데 요거를 브로드컴 자체적으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그 파트너로 삼성전자를 채택을 한 걸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ASIC 시장에 현재 애플도 이 NPU가 탑재된 ASIC을 요청을 한 상황이고, 글로벌 빅테크들도 이 NPU를 요청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엑시노스 칩 NPU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뒤에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엑시노스 칩을 중심으로 브로드컴과 함께, 그리고 AMD와 함께 협력을 맺어가면서 기존의 엑시노스 칩을 더 고도화시킬 하나의 전략을 세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NPU를 단연간 개발을 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NPU를 그래도 회사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빨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NPU를 추가적으로 속도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폐쇄 전략을 접었어요. 가우스를 포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뭐를 결정을 했냐면 샘 올트먼을 만난 이후로 오픈 AI를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외부 AI를 국산 데이터를 만드는 데 활용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장단이 명확하거든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내부, 회사 내부의 데이터가 유출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답이 없는 거죠. AI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아무리 많아봐야 5천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픈 AI 그리고 그 외적인 뭐 테슬라, 뭐 그록 이런 데는 타겟이 60억 전 세계 인구예요. 절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중국의 딥시크가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중국의 인구들이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쌓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하고 빅데이터를 못 쌓았기 때문에 NPU는 말 그대로 신경망 처리 장치예요. 굉장한 시행착오가 필요한 칩이거든요.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한테 손을 내밀었다? 바로 샘 올트먼한테 손을 내밀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NPU도 굉장히 좀 수준이 많이 올라왔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칩이 중단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발열이었고, 자, 그리고 발열을 해결해주는 유리기판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이것만 해결이 되게 되면 엑시노스 칩은 어떻게 된다? 상용화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엑시노스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CPU 현재는 GPU 라인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NPU까지 도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연구 개발 중에 있고. 자, 그런데 결국은 뭐다? 이게 국산 칩이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유리기판 덕분에 엑시노스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할 수가 있게 된 거고, AMD의 협력을 이끌어낸 거고, 그러다 보니까 HBM 공급도 성공하게 된 거고, 결국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그리고 있는 유리기판을 통한 차세대 AI 패키징 그 매출이 이제 다음 분기서부터 하나둘씩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브로드컴 그리고 AMD, 삼성전자와 함께 엑시노스 칩에 다시 한번 부활을 좀 꿈꿀 수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엑시노스 칩이 결국적으로는 지금 네이버 출신의 요 하정우 미래기획수석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인 SoC 칩, 온디바이스 AI 구현의 핵심인 고성능 SoC 칩. 여기 얼마 투자된다? 16조 761억이 투자가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고성능 SoC 칩의 유력한 후보로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칩이 떠오르고 있다. 자, 그래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요. 자, 정부가 5년 동안 총 16조 규모의 인공지능 예산을 투입한 최종 목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SoC 칩입니다.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엑시노스 칩의 고도화 관련해 테스트 파트너로 거론되는 이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장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두산 테스나 LB세미콘과 함께 엑시노스 테스트 물량 수주 이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가져온 대박주가 가장 많은 테스트 물량을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게 된다면 주가 상승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공개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 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 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네페스 아크입니다.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페스 아크는 예로부터 이제 뭐 MPU, FOPLP 이런 식으로 차세대 칩 쪽에 좀 집중을 했었던 회사예요. 자, 그런데 HBM 시대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실적 부진에도 있었고 결국은 좀 도태됐었던 회사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꿋꿋이 본인의 할 일을 했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자, 실제로 엑시노스 칩 쪽에 지대한 관계가 있었던 네페스 아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공식 파트너는 아닙니다만 테스트 물량을 굉장히 많이 따냈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NPU, CXL 관련주로서 한창 떠올랐었을 그때가 있었죠. 자, 그리고 특히나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TSMC의 COPOS 유리기판 선언. 자, 그런데 P가 뭐다? 팬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팬넬이 바로 유리기판이고 그 기판에 들어가는 핵심 패키징 기술인 FOPLP 분야를 자회사인 네페스 라웨가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페스 라웨는 사실 좋지 못하게 사업 분야는 정리가 됐는데 그 기술력만큼의 네페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유리기판, 패키징 관련 부분, 차후 이제 엑시노스 개발의 공식화, 아무래도 요번 이재용 회장의 4일간의 글로벌 전략 회의 이후가 되겠죠. 자, 그 시점부터 다시 한번 네페스 아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 분야가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사업 분야가 된다면 다시 한번 실적 개선이라든지 다시 한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주력 사업 분야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다. 상대적으로 주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의 터치만 들어가도 폭발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거든요. 네페스아크가 이제 향후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그리고 네페스는 애초에 삼성전자에 편충된 매출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지만 네페스는 삼성전자를 밀어주겠다. 삼성전자한테 팔겠다. 삼성전자를 위한 제품을 연구 개발하겠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삼성전자 관련주로서 엑시노스 관련주로서 차후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네페스아크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가 많이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이 부분에서 자회사인 네페스 라웨이의 사업 정리 부분도 있었고 굉장히 악재 그리고 적자 지속 관련된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염없이 좀 하락을 했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 하단 박스권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상단 박스권, 중단 박스권, 그리고 하단 박스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하단 박스권에서 중단 박스권으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암흑기를 지나서 정상 궤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암흑기의 이유가 뭐였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비주류 사업이었던 건데 이제 주류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 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실적까지 발생하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1차적인 요 라인을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얼마죠? 요 라인까지 17,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다라고 해서 사실 상승폭이 적어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방으로 15%에서 20% 정도 열려져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네페스아크를 가져온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박스권이죠. 요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어요. 저항 없이 바로 돌파를 해줬거든요. 이 부분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뚫어줬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이번에는 상단 박스권으로 돌파해 주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 자, 그러면 요 라인은 거래 대금 없이 횡보를 했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 라인은 매집을 했었던 라인이구나. 매집 이후에 나오는 상승 파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다음 목표가는 상당히 위 라인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박스권 상단까지 열려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요 라인을 뚫었을 때 저항을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더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갈림길이거든요. 갈림길이라서 1차 목표가를 말씀해 드렸고, 자, 돌파만 해준다면 28,000원까지 열려져 있는 현재 상황.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요 라인의 거래 대금에 비하면 한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붙어주기 시작하면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왜? 지속적인 하락만 했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자, 한마디로 신고가와 유사한 성질을 이 라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페스아크가 지금 딱 이 라인만 버텨준다면 14,300원 정도거든요. 14,300원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방이 굉장히 높게 열려져 있는 새로운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자, 28,000원이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상방으로 100% 열려져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주가 회복이 가능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런 식의 계단식 하락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락이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별로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엑시노스 칩 관련한 호재 일정들도 꽤나 남아있기 때문에 네페스아크를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겠다. 대신에 어느 정도의 도박성은 있기 때문에 비중은
적게 좀 실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하게도 변동폭은 좀 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펠스아크는 당연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에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었던 목표가 이후에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러요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코멘트를 드렸었고, 우리 기술 최근에 좀 정리를 했었던 기업인데, 자, 요것도 말 그대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자율매도 하셔라, 홀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또 드렸었습니다. 목표가로서는 3,835원을 말씀을 드렸었고, 요 우리 기술도 가장 최근에 100%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도 원전 자체적으로 순환을 돌면서 새로운 대장주로서 좀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대장주만 잘 잡는다면 분명히 강한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방 참여 방법 말씀드린 것처럼 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돈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리고 있고요. 자, 요거를 무료로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야, 뭐하러 무료로 운영하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구독자 이벤트예요. 제 영상 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현금 주는 채널도 있고 경품 주는 채널도 있고 한데, 사실 현금이랑 경품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저는 적자 보면서 유튜브 찍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랑 오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혜택들,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 그냥 글로써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으로서 이렇게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부방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독자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참여 방법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영상 댓글에 직접 들어오는 링크도 달아놨습니다. 제휴사를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링크를 클릭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좀 입장할 수 있게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놨는데, 그럼 뭐하러 하루 이틀 걸쳐가지고 문자를 굳이 힘들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냐, 그냥 링크만 클릭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 주실 수도 있잖아요.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을 또 한 가지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을 위한 앞으로 제휴사와 함께하는 깜짝 퀴즈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는 깜짝 퀴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퀴즈 내용은 요겁니다. 다음 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박프로 구독자라면 모두들 아셔야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보기 나가겠습니다. 1번 중국, 2번 우즈베키스탄, 3번 콜롬비아입니다. 문제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1번이다 라고 생각하면 1번, 2번이다 생각하면 2번, 이런 식으로 010-7624-5432번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숫자 입력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품 전송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다른 곳에 유출하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요. 자, 그럼 경품이 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제 궤도에 오르게 됐을 때,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시장일 텐데, 이러한 와중에 어떠한 종목이 좀 주도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향후 높은 확률로 내지는 높은 급등 예상폭이 예상이 되고 있는 급등 예상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제 몸이 하나인지라, 제가 그동안 제도권 회사에서 일하면서 친분을 쌓아놨던 다른 회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박프로 제휴사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나가고 있는 급등 예상 종목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고가 기준 35%, 세아베스틸 고가 기준 35%, 마이크로2 나노 같은 경우에도 30%, 셀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도 35%가량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
010-7624-5432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숫자 입력해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고 더 좋은 소식 들고 오는 박프로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